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후보가 신라와 신세계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이번 입찰은 롯데 면세점이 철수한 구역의 사업자 재선정으로 관세청은 공사 입찰 결과를 특허 심사에 반영해 다음 달 중순 최종 사업권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이 군산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자 1,200여 명은 공장 폐쇄와 함께 퇴사하고 미신청자 600여 명은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가운데 군산 공장에서는 최소한의 유지 보수 인력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한화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한화 SLC와 한화 시스템을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룹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개마경 사회이사 추천 제도 도입 등 이사회 중심 경영 및 계열사 독립과 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 오쇼핑이 CJ E&M과의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 18만 6천여 주의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420억 원으로 CJ 오쇼핑은 이번 결정이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올해 배당 성향도 15%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충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어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수급 이탈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9천억 원 이상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견인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두 분인데요. 오늘은 봉투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은덕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깥의 날씨가 이제 거의 여름 날씨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워졌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도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투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요.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그런 흐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도 생각보다는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수급이 마감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 것 같은데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흐름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은 오늘 좋게 나왔던 것이 대북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또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접근에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흐름을 더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도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는 한번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 흐름을 받았지만은 그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소폭의 반등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어인호 연구원님도 오늘도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저점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목표 수익을 한 5% 정도로 짧게 잡고서 목표한 그 수익 기준이 오면은 매도를 하고 다시 목표로 한 매수 기준이 오면은 매수하는 거를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이제 횡보장 매매 방법이 좀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거래소들이 이제 거래 금액을 늘리기 위한 이벤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드랍을 통해서 뭐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특정한 코인을 준다든지 이런 행사들도 참여를 하는 게 이제 횡보장에서 자산을 또 불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어떤 기존을 지키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 시세 점검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와 함께 스텔라 루멘이라는 알트코인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코인 관련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상세하게 풀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127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포스코 캠텍을 평단가 37,500원에 비중 20% 목표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포스코 캠텍은 1% 넘게 밀리면서 44,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35,000원대를 딛고 최근에 추세가 반등을 하고 있었던 추세였는데요. 지금 현재의 적정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포스코 캠텍 적정 주가는 34,500원, 비교값은 1.30,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1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 캠텍 살펴보면 중기 추세 같은 경우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지금 위에서 이제 중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 거의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상으로는 이제 소폭 지금 하락 추세인데 거의 뭐 중기 추세는 이제 박스권 횡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 대비 좀 매우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하락, 그리고 단기 추세는 상승,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기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37,000원, 3만원대 후반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늘장 어제장과 오늘장 밀렸어도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어제 오늘장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익권인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플러스 15%나 플러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락하면은 15%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30%까지 보자는 거죠. 일단 하락하면은 15% 정도면은 15%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리를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그렇게 아주 강한 건 아닙니다.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괜찮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7,5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매수 자체는 단기에 잘하셨어요. 고점 이후에 조정을 적당히 받은 상태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북 관련한 그런 뉴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 이 종목은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가기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조정을 조금 받아주면은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적당한 수익으로 만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저점이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점 부근이 아니고 주가의 고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크게 노리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적당한 수익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러스 15%나 플러스 30% 이 정도에서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지금 첫 종목부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단 수익권에 대해서는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는데요. 15% 또는 30% 매도 후, 먼저 오는 가격에서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20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매수가 55,500원의 비중 50%. 초보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삼성전자는요, 2% 넘게 올라오면서 5만원대 다시 한번 돌파합니다. 57,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분할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먼저 추세 확인할게요. 네, 삼성전자 적정 주가 56,600원, 그리고 비교값은 0.90, 소폭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적정 주가 차트는 이제 액면 분할 전에 기준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약 2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중기 추세가 최근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지금 돌파와 이탈 반복을 하고 있고, 일단 중기 추세는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후에 5만원대 주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2% 넘게 상승을 했고,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매수가보다는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초보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종가로 가면서 흐름이 조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전 이상이라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본전 이하로 급락해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에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중도 많고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 부근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5,5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요. 사실 고점에서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고점은 작년 11월부터인데요. 최근에 고점을 보면은 계속 고점에서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기술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역시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건 역시 블록들 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흐름에서 오늘 수급에 대한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주가의 고점 부근,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그런 종목을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의 중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했을 경우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기에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은 아니겠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련이 좀 남으실 수도 있는데 미련 가질 필요는 없고요. 지수의 흐름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수 흐름 역시 불안하죠. 주가가 고점이고요. 지수 흐름 역시 불안하고 시가총액 1위의 우량 종목인데 개인들만 매수하는 흐름이다. 그랬을 때는 역시 단기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단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한 후에 향후에 지수의 흐름을 확실히 저점을 기록한 걸 보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급락했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5%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의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종목
종목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근에서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본전 매도,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고요. 본전 매도죠. 같은 지금 현재 가격대니까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을 마이너스 5% 후에 전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56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차바이오텍을 매수가 25,000원에 비중은 50%. 진단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차바이오텍은 1.30% 빠지면서 19,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차바이오텍 같은 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차바이오텍 적정 주가는 23,000원, 비교값은 0.83,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추세를 좀 살펴보니까 중기 추세는 최근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특이점이 일단 거래량이 매우 적고,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바이오텍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기,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25,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19,000원대, 20,000원대도 깨진 상황 속에서 손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의 비중도 실으셨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10%의 정리를 하시고요.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30%에는 정리를 해주십시오. 벌써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건 무의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역시 관리 종목은 웬만하면은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지금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그런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은 웬만하면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투자금을 전부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리 종목은 대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도 잘못하셨고요. 그리고 대응도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게 급락하고요. 악재가 터지고 나서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상승이 나왔는데 40% 가까이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따라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10% 정도에서만 정리를 해주셨으면은 하락했을 때 아래에서 더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대응도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안고 가는 종목이죠.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하긴 했지만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종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그런 흐름에서 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에서도 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악재까지 발생한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수를 잘못하셨고요. 대응도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에 지금 지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의 정리를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관리 종목이라든지 현재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의 조언사항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바이오텍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고 손절을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257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을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RS 오토메이션 종가 먼저 확인하면요. 1% 넘게 밀리면서 14,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단기 반등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세 어떻게 보실까요? 네, RS 오토메이션 적정 주가 13,500원, 비교값 1.09, 현재 가격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적정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최근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5월 달에 했고,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단기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이제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해서 현재 이 단기 반등 지속될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2,500원대 지지가 되고 난 이후에 단기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기 반등이 지속이 될지 여부에 좀 관심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 17,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오는지가 좀 관건일 것도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의 반등 어디까지 보실까요? 예, 본전까지 기다리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낙폭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그 낙폭이 컸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니까 적당히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전 가격까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나 또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의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가 조금 넘는 손실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은 충분히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매수가 약간 아쉬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7,200원이에요. 그래서 17,200원이면은 이 정도죠. 예, 여기 정도인데요. 사실 이때는 매수를 조금 기다리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했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흘러내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으면은 하고요. 가격적으로도 약간 애매한 가격이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던 게 나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낙폭이 컸죠. 하락하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매수를 하고 나서 곧바로 현재 가격이라고 하면은 추가 대응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10%니까. 그런데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반등한 폭이기 때문에 강하게 또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또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한번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이런 강한 시세 분출이 다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업종의 흐름인데요. 사업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관련한 로봇 제어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 업종의 흐름 자체가 꺾이는 흐름이에요. 지금 흐름 자체가 업종의 흐름이 꺾인다고 하면은 관련한 종목들도 흐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한데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고 봤을 때는 단기에 반등이 나오는 걸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짧은 반등 정도만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마이너스 27%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 상당히 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본전 근처에만 와도 정리를 해주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전을 기다리다가 본전이 안 왔을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하락했을 때는 지금 하락하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정리를 해주고 관망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에 대한 집착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5% 정도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하면 마이너스 25%에 정리를 하고 나서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17,000원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회복 여부 여쭤드렸는데요. 일단은 본전까지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올라올 시에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5% 둘 중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대응하시고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528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DIC를 매수가 7,200원에 비중은 7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DIC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종가는 7,100원입니다. 오늘 2%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일단 DIC도 긴 추세를 보면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요. 적정 주가도 확인할게요. 네,
DIC 적정 주가는 16,700원, 비교값은 0.43, 약 절반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추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중기 추세가 작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한 번도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반등이 나와도 매우 짧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하고 다시 밀리고 돌파하고 밀리고 이런 패턴이 계속이 됐고, 그와 함께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실 것도 같은데요. 7,200원의 비중 70%나 실으셨고, 지금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인 종가인데, 비중도 참 큽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락하면은 손절은 마이너스 5%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등이 더 나오면은 본전의 50% 비중은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만 가지고 손절 5%,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보자,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매수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200원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길게 보면은 굉장히 저점이에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요.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수하고 나서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5% 정도로 짧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락하는데도 계속해서 홀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손절을 또 길게 잡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특히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에 50% 비중을 매도하면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손절 5%,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송장비 업종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운송장비 업종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테마에 엮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장비 관련한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한 테마라든지 이런 쪽에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짧은 반등 정도만 이용해서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흐름에 대한 그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한 미련을 갖고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5%의 손절을 짧게 해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의 50% 비중을 매도한 후에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DIC 일단 매수가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라는 진단과 함께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본전 50%에 대해서는 매도 이후에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15% 대응 전략인데요. 본전에서 일단 나머지 반절의 비중 50%에 대한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20%로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을 15%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30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CNH를 매수가 1,950원에 비중 3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일단 오늘장의 CNH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올라오면서 1,5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매수가와 종가가 같은 숫자지만 다른 배열인데요. 일단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CNH 적정 주가는 8,600원, 비교값은 0.18, 매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일단 코스닥 금융업종들이 창투사라든지 아니면 여신업 또는 지주회사 어떤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쪽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업종의 특성은 이제 좀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많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 추세 그리고 단기 추세 현재 지금 둘 다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장 때 이제 양봉, 하지만 이제 꼬리가 긴 양봉. 이 말은 이슈가 나와도 굉장히 제한적인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CNH에 대한 추세 확인했습니다. 중기 상승과 단기 상승 모두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오늘장에는 거의 5% 가깝게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진단을 도와드릴까요, 전문가님? 네,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는데 단기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만 매수가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의 손절을 하고 나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망이 문제가 아니고요. 매수를 잘못하셨고요. 대응도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5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문제는 급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은 단기 매매 하시거나 단타 매매 정도나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좋은데 가지 않고 꺾였을 때는 5%나 10% 짧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계속 홀딩 하셨어요. 결국은 40% 가까이 하락했다가 이제 겨우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잘못하셨고 대응도 잘못하셨다는 거죠. 다만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였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자체적으로 뭔가 이슈나 테마를 가지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계속 홀딩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본전에 대한 집착이나 그런 것들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본전 근처에 왔을 때 또 매도를 못했던 그런 흐름도 보니까 본전에 대한 그런 집착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본전까지는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의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도주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CNH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손절 10%, 그리고 더욱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30%에서 돌중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41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매수가 3,200원의 비중 9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자연과 환경은 5% 넘게 상승하면서 3,03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최근에는 좀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연과 환경 대표적인 이제 대북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적정 주가는 2,800원, 비교값은 1.08, 현재 가격하고 적정 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트로 이제 추세를 보면 4월 달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거의 거래 자체가 약했고 그리고 가격이 장기 박스권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의 특성상 뉴스 그리고 이제 트위터 등으로 인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요동을 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최근에 변동성이 꽤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고 비중도 90%나 되시기 때문에 보유 여부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좀 보유해도 될까요? 네, 계속 보유하는 건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보유하는 게 맞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만 하십시오.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손절 15% 이렇게 보십시오. 장중에도 마이너스 10%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5%까지 정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급등이나 급락은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하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익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2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나니까 그리고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급락했죠.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했었는데 마이너스 37%까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손실이 컸었죠. 그래서 지금 정도만 반등이 나와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올 만한 호재는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더라도 더 크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지난주 금요일처럼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폭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90%지 않습니까?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변수가 많은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하는 건 맞지 않다.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급등 나가는 테마주를 고점에서 90% 비중으로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라면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빠지면은 계속해서 그 하락하는 것 자체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더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는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 비중도 꽤 많이 실으신 상황이고요. 지금 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다양하게 좀 도와드렸는데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다양한 내용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투 선생님, 이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두 종목 담겨 있는데요. 코덱스 인버스와 대성 창투 담겨 있고요. 화요일에 신규로 편입했던 퍼스텍 같은 경우 16%의 수익 매도 완료됐다라는 소식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또 두 종목만이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화요일장에 신규로 편입을 했었던 퍼스텍 같은 경우에 16%, 이 목표가 달성을 한 모양입니다. 네. 네, 원래 계획은 그 15% 정도나 아니면 40%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웬만하면 수요일에 정리를 할 생각이다 그랬는데 어제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수익 실현이 필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되니까 그런 흐름에서 정리를 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실 대응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퍼스텍의 이런 사례처럼 시청자분들도 좀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보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지수가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추가를 5,900원에 3차 추가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작은 반등은 가능해도 큰 반등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관련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북한 관련 호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대량으로 매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자체를 추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가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시장이 움직일 때 상승할 때는 힘겹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굉장히 낙폭이 커지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한 그 힘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대응하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버스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성창투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창투사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리고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워낙
그 낙폭이 컸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는 생각에 접근을 했는데요. 대성창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흐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기준대로 대응을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손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다만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는 본전 이상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단기로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조금 시간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낙폭이 어느 정도 있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본전 이상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은 역시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제 흐름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하루 만의 흐름이 아니고 추세적인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확실하게 회복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유하신 두 종목과 이전에 신규로 편입했던 퍼스텍에 대해서 이미 15%가 넘는 16% 수익 완료된 상황 리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적으로 지수는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흐름이다라는 동일한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대성창투 역시나 보유 의견 주시면서 일단 뭐 상승 시엔 짧게 10% 수익 실현 예정이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 16% 수익 매도 완료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각종의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교육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먼저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네요. 블록체인은 기술혁명이다라는 그런 발언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대법원 쪽에서의 판결인데요.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꽤 컸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인 관련돼서 중국 쪽에서 워낙 좀 규제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그 재산의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 일단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이제 그 암호화폐가 어떤 이게 크게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첫 번째 이슈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지금 거의 원천 차단을 지금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블록체인을 둘러싼 거대 자금들의 어떤 이동,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 특히 특허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번 이제 엄청난 그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중국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 왔고, 또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과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 거의 매일 체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좀 배가 개방이 됐을 때 전반적인 이런 코인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탄력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이슈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좀 이슈들도 많이 뉴스 속에서도 많이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830만 원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패턴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이제 단기 반등은 나왔음에도 다시 또 급락 나오고 또 이제 반등 시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일단 그 서두에서
어떤 기준을 지켜가지고 이제 기준선 이하에서는 매수하고 기준선 위에서는 매도하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RSI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30 밑에서는 매수를 하고 또 뭐 70 위에서는 뭐 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기준을 지켜서 접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830만 원대,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반등세가 좀 상당히 좀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이제 상승의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했었던 한 $500 이상의 장대 양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좀 박스권 흐름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뭐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게 위아래로 좀 대응 전략까지 다시 한번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앞서서 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또 신규 알트코인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알트코인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코인은 이제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리플 코인의 창시자 제드 맥칼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에 출시를 했는데, 그 리플 프로토콜에서 이제 파생을 해서 만든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드 맥칼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 P2P 프로그램이었던 그 이동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던 사람이고, 또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 개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을 만들었는데, 리플 이제 재단 내에서의 약간의 그런 알력 다툼,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를 유지할 거냐, 영리 단체로 전환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슈를 두고서 이제 리플 재단에서 나와서 이제 스텔라 이제 그룹을 또 만들었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둘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거의 같습니다. 이제 전송 관련된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소지자한테 이제 에어드랍 하는 걸로 마케팅을 시도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 스텔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이제 시범 사업 진출을 해서 나이지리아라든지 이제 필리핀 등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IBM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가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특징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이제 빠른 전송 속도, 그래서 뭐 2에서 4초 정도 걸린다고 하고, 또한 낮은 수수료 0.00001 루멘, 이 말은 현재 지금 한 300원 정도, 지금 1루멘이 300원 정도인데, 그 1루멘 300원을 가지고 약 10만 번 정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한 작은 금액도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자체가 워낙 이제 작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모바일 친화성, 이 말은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 개발에 상당히 용이하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하고 스텔라하고 아무래도 이제 형제 같은, 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발행량은 리플과 스텔라 둘 다 이제 1000억 개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 주체는 이제 리플은 이제 리플랩스라고 하는 이제 영리단체, 그리고 스텔라 루멘은 이제 스텔라라고 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전송 속도 같은 경우는 둘 이제 코인이 둘 다 이제 2에서 4초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화폐의 구조, 여기서 조금 갈리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디플레이션, 이제 예전에 리플을 말씀을 드릴 때 수수료로 이제 사용이 된 리플이 점차 이제 감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리플이 전부 다 이제 발행된 리플이 모두 소각되었을 때 이제 그 대안이 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텔라 같은 경우는 물론 총 이제 발행되는 수수료의 수량은 제한돼 있지만, 수수료로 이제 나간 그 스텔라가 없어지지는 않고 그냥 계속 그냥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리플은 목표로 하는 게 주요 이제 은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BI라든지 뭐 스탠다드 채터드라든지 이런 은행들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리플은 이제 국제 간 송금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개인 그리고 제3국의 어떤 소외계층, 그래서 개인 간 거래에서 매우 낮은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라는 이제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최근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제 그 그룹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알트코인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텔라 루멘에 대한 알트코인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다양한 코인들이 어떻게 또 분류가 되고 특성이 있는지 그 부분 다음 시간에 통해서 분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정은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